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주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대방에게 매력적인 끌림과 두근거리는 설렘을 느끼게 하라, 마음을 열고 통하라, 소통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오늘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교과서를 가지고 계시다면 158페이지를 중심으로 오늘은 소통에 대한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부부 상담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부 상담을 할 때 많은 사람이 그래요. 저는요, 우리 배우자하고 사는 게요, 마치 벽하고 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많거든요. 그만큼 이제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제가 주로 해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게 소와 사자의 사랑 이야기를 저는 참 많이 하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소와 사자가 사랑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했는데 그래서 더 이상 헤어지는 게 싫어서 같이 있고 싶어서 서로가 어, 이렇게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결혼하게 돼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왜냐면 둘은 첫눈에 반했거든요. 너무 사랑하다 보니까 소는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풀을 뜯어다가 주었고, 사자는 소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이렇게 맛있는 웰빙풀을 준비한 소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이렇게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소도 사자를 너무나 사랑해서 사자가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사냥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리를 해가지고 음 그쵸. 요리를 해서 주었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위해서 열심히 풀을 뜯고 열심히 사냥을 한 거죠. 그렇지만 시간이 흐르자 둘은 너무나 고통스럽고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자기 방식대로 서로 사랑을 한 거죠. 그래서 소는 사자를 위해서 열심히 맛있는 웰빙풀을 뜯어준 것이고 사자는 그쵸 소를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사냥을 해서 먹였던 거죠.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했지만 이 둘은 마침내 이혼을 하게 된 거죠. 이혼을 하면서 두 사람은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정말 너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이렇게 두 사람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이 이야기가 우스운 이야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부부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사실은 해서 결혼했지만 내가 25년, 30년 동안 살아온 방식대로 상대방을 사랑하는 그런 부부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너무 행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 시들어가고 또 서로 괴롭고 등을 돌리게 되는 그런 부부들이 참 많았는데 그 핵심에는 서로 소통이 되지 않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이 소와 사자가 정말 이렇게 어,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자기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소와 사자가 다른 방식으로 이 어려움을 갈등을 잘 해소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네, 소는 소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치, 사자에게 물어야 되겠지요. 여보 또는 사자님, 나는 이렇게 맛있는 웰빙풀을 좋아하는데 당신은 어떤 걸 좋아하세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겠죠. 아니면 당신은 어떻게
어떻게 할 때 존중받는다고 느끼세요? 당신은 무슨 음식을 먹고 싶으세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야 될 텐데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다. 질문을 하지 않고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당연히 사자도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고 사자도 내가 살아온 방식대로 소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자기의 방식대로 사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건 내 방식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걸까요? 상대방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묻고 아버지 그 원하는 방식대로 사랑을 할 수 있도록 소통을 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소와 사자의 이야기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사랑을 하는 의외의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지금까지 들은 이 이야기처럼 둘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사랑하고 헌신했고 정말이지 최선을 다했죠. 그러나 이 둘의 최선은 자기 입장에서의 최선이지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배려하지 않은 자기 방식의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내 방식의 최선이 크고 강할수록 그것은 오히려 상대에게 더 큰 상처를 주게 됩니다. 사랑은 내가 노력하고 애쓴 만큼 상대가 인정해주고 고마워해 주길 바라는 기대를 갖기 때문입니다. 엄밀히 따져보면 나를 힘들게 하고 상처를 주는 것은 상대방의 반응이 아니라 내가 애쓰고 노력하며 알게 모르게 쌓은 누구의 기대일 거일까요? 예, 나의 기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대가 세 가지가 있죠. 내가 나한테 하는 기대, 내가 너한테 하는 기대, 타인이 나한테 하는 기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내가 나한테 하는 기대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짧은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상대의 입장에서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과 표현은 나와 다를 수 있음을 알아야 되는 거죠. 그가 원하는 대로 사랑해 주는 것이 가장 현명하고 안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서로 묻고 아는 것이 중요할 거예요. 제가 최근에 만났던 어떤 커플은 남편이 표현하는 걸 잘 못한대요. 그런데 남편은 아내에게 화해의 표현으로 아내한테 어떻게 표현하냐면 커피를 사갖고 온대요. 테이크아웃을 해가지고 온대요. 그러면 이 부인이 이제 깨닫는데 이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마음을 전달하는 거구나 이렇게 느끼면서 그 방식을 자기가 받아준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누구나 자기만의 사랑의 방식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이처럼 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내가 아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알고 그를 이해할 때 이제 불통이 아니라 소통이 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상대방의 원하는 방식을 이해하고 또 이 이해를 통해서 또 서로에게 배려가 되어지는 이런 관계까지 형성되는 것이 결국은 소통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소통은 저번 시간에도 우리가 말한 것처럼 주거니 받거니 주고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자, 우리가 소통에서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질문을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어떤 음식 좋아해요? 또는 뭐 어떨 때 사랑받는다고 느끼세요? 그쵸? 당신은 언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세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은 여러분 남편에게 또는 여러분 부인에게 또는 자녀에게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저는 저희 남편이 저를 배려해 준다고 느끼는 것은요. 어떨 때 느끼냐면 집안일을 거들어 줄 때, 집안에서 그쵸, 뭐 청소도 하고 또 빨래도 같이 해주고 자상하게 이렇게 집안일을 이렇게 함께, 이렇게 제가 빨래를 한다 그러면 빨래를 널어준다든가, 밥을 한다 그러면은 설거지를 한다든가, 밥상을 차릴 때 수저를 놔준다든가, 예를 들면 뭔가 이렇게 함께 하려고 할 때 저는 이 사람이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런 걸 느끼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런데 아마도 우리 남편은 또 다르게 느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에게 어떨 때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는지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음, 자, 이처럼 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자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 사람만 말하고 한 사람만 듣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제가 최근에 만났던 분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자기는 아버지가 이렇게 술을 좋아하셨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문을 딱 열면서 뭐 예를 들면 미숙아 하고 이렇게 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아버지가 술 먹은 그 목소리를 알잖아요. 그럼 다락방으로 숨었대요. 그래서 왜 그랬냐라고 하니까, 아버지는 술을 드시고 들어오시면 자기를 붙들어 놓고 2시간씩 역사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 시간이 너무 괴롭고 지겨웠다고 합니다. 하면서 아버지하고의 그 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이렇게 주고받는 대화를, 즐겁고 재미있는 대화를 하신 것이 아니라 자녀와 지겨운 대화를 했기 때문에 아버지를 또 멀리하게 되고, 정말 피했다, 다락방에 숨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화라고 하는 것은 주고 받고 하는 것이 좋은 대화이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심리 상담가 체프만 박사는 사랑의 5가지 언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원하고 바라는 사랑의 언어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사랑한다는 말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언어로 표현해 주는 거죠. 사랑해라고 표현하는 거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스킨십을 좋아하는 거죠. 그래서 손을 잡아주거나, 그쵸, 허깅을 해주거나, 뭐 등등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선물을, 뭐 무슨 날, 그쵸, 선물을 또 이렇게 사주는 걸 원하는 거죠. 뭐 작은 뭐 목걸이라든가 반지라든가 스카프라든가, 뭔가 이렇게 선물을 때에 맞춰서 사줄 때,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같이 즐거운 시간을 보내면서 그쵸, 함께 퇴근을 일찍 해서 함께 차를 마시고 함께 있어주고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보고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내가 원하는 서비스, 예를 들면 저처럼 설거지나 청소 이런 걸 해주는 사람이 자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고 이렇게 체프만 박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람마다 이렇게 사랑의 언어가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내 방식대로가 아니라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을 물어보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의 사랑의 언어를 보내주는 것이 가장 상대방에게 원하는 사랑을 해주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대가 원하는 사랑의 방식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건 추측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물어보려는 거죠. 대화 중에 말로 묻기 쑥스럽다고
하고 한다면 요즘에는 통신 매체가 많잖아요. 문자도 있고 카톡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떨 때 당신이 사랑받고 있다고 느껴? 라고 이렇게 물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뿐만 아니라 이거는 부모님에게도 마찬가지고 또 자녀에게도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의 방식이 아닌 상대방의 방식으로 사랑하는 그것은 결코 어렵거나 힘든 일이 아닙니다. 나의 추측을 멈추고 상대의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물어도 보고 상대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어, 풀을 받을 때 소가 행복하겠죠? 고기를 얻을 때 사자가 기쁘겠죠. 이것이 서로를 행복하게 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처럼 의사소통은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함께 참여함으로 주거니 받거니 성립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의사소통이 원활하다는 것은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상대방이 잘 받아들여 이해하고 또 상대방이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잘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그런 주고받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안 되면 사람들은 나는 벽하고 사는 느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내면에 이렇게 충족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소통은 입술로 하는 입술의 언어가 아니라 마음에 있는 것들을 자기의 그런 생각과 감정과 느낌들을 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 내면에 존재해야 될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은 다음 시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